평생 부처님 법을 닫고 실천한 무주당 현기 대선사가 지난 20일 상무주함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참수행자의 모습으로 수저들의 귀감이었던 스님은 좌탈인망으로 마지막까지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아 원적에 들어서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생전 모은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어려운 이웃과 인재불사에 회양하고 떠난 노 비구니 만호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불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님의 원력을 이은 동국대 YG 캠퍼스 학생들이 만호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조계종 정식 스님으로 전법에 나서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 구족계를 수지하기 위해 90여 스님이 범어사에 모였습니다. 제45회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범어사에서 8박 9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중국은 불교를 매개로 한 정신적 유대로 이어져 왔다며 양국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평생 부처님 법을 닫고 실천한 무주당 현기 대선사가 지난 20일 상무주함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참수행자의 모습으로 수저들의 귀감이었던 스님은 좌탈인망으로 마지막까지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아 원적에 들어서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원적 2일째인 어제 분향소가 마련된 선산 중림사에는 전국 수저 스님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생을 수행자로 사부대중의 귀감이었던 무주당 현기 대선사가 지난 20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평생 오직 부처님 법에 입각해 살아온 무주당 현기 대선사는 마지막도 수행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자탈인망으로 원적에 들기까지 수행을 놓지 않은 무주당 현기 대선사의 분향소에 전국 수자 스님들의 추모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과 의정 스님은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며 현기 대선사처럼 수행 정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3분 전에 그 의자에 앉아 계셨던 그 모습을 촬영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꼭두 새벽 3시 무렵인데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흔히 잘 돌아가시면 조사열반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과히 그런 분이 아니었나. 숨은 도인이죠. 우리 수작에서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갑자기 가게 되셔가지고. 스님은 마음딸이 야밤 상경에 무주고원에 떠오르고 달빛은 철문을 두드릴 때 동산을 머리에 이고 물 위를 지나간다라는 임종계를 남겼습니다. 현기 대선사는 향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송강사, 극락암, 칠불사 등 제방선언에서 수행하고 1970년대 말 지리산 상무주함으로 들어가 수행 정진했습니다. 두문불출 수행에 몰두하던 스님은 2013년 조계사와 2016년 대구 동아사에서 가나선 대법회, 2022년 전등사에서 벽암록을 강설하며 대중과 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남, 마남, 성철, 경봉스님 등 단대 선지식으로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존경을 받았던 수행자의 모습을 이어 원적에 든 현기 대선사. 스님의 연결식은 24일 오전 10시 선산 중림사에서, 답이는 오후 2시 통도사에서 엄수됩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생전 모은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어려운 이웃과 인재불사에 회양하고 떠난 노 비구니 만호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도 불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님의 원력을 이은 동국대 YG 캠퍼스 학생들이 만호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조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평생 자비보살의 삶을 살아온 비구니 도원당 만호 스님이 지난 18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세수 88세, 법납 59년.
삼보정제를 아끼고 모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일에 철저했던 스님은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며 참 수행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한겨울 난방비를 아끼고 행주도 끼워 쓸 만큼 아끼며 자신에겐 어떠한 물질적 편안함도 허락하지 않았던 스님은 마지막까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생각 아래 보살님들한테 다시 해양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난 20일 답의식에 앞서 동국대 와이저 캠퍼스에서는 유하나 총장과 교직원, 스님의 장학 지원을 받은 재학생 등 200여 명이 나와 스님의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배움을 잊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해야 한다며 간음 장학회를 설립해 불교 인재 양성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와이저 캠퍼스 설립 후 개인 후원자로는 최고의 기부자로 수많은 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었습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서 큰 가르침과 배품을 주신 큰 스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애절함과 원통한 마음으로 우리 와이저 캠퍼스 일원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BTN 방송포교 후원에도 진심이었던 스님. 스님이 주석했던 엉궁동 도원사 봉축법회를 마치고 그해 연등 공양비 전액을 붓다해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뿐 아니라 교계 안팎, 국가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떠한 분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이 올리는 시주의 무기를 천금같이 여기며 자신에게 엄격하며 일생을 자비 실천에 매진해온 스님은 2023년 남은 유산 모두를 BTN 불교TV를 비롯해 6개 교계단체 모두 회항해 마지막까지 부처님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20일 사부대중의 애도 속에 통도사 연화대에서 한 조각 구름처럼 무상의 가르침을 쓰라고 떠난 스님의 49제는 통도사 서축하면서 봉행합니다. 회양 법문은 오는 5월 3일 전 중앙송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직접 설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4년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조계종 정식 스님으로 전법에 나서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 구족계를 수지하기 위해 90여 스님이 범어사에 모였습니다. 제45회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범어사에서 8박 9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정식 스님으로 전법의 길에 나서기 위한 마지막 관문, 구족계 수계살림이 9일 일정으로 금중총림 범어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45회 조계종 구족계 단일계단 수계살림이 어제 고불식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고불식에는 조계종 정계대화상 무관대종사, 수계살림 윤화 경암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스님 등이 참석해 90여 스님의 새로운 출발을 증명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정계대화상 무관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중생의 복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수계 대종들이여, 모두가 출가의 본분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 중생의 사표가 되고 인천의 스승이 되어야만이 이 땅의 불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이니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훈시를 통해 불태전의 결의로 계를 지키고 고뇌 속에 헤매는 중생의 삶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수행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 문 안에 들었으면 모름지기 길어서 스승을 삼고 생명을 버릴지라도 범하지 않는 불태전의 결의로 굳게 금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4년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수계살림에 동참한 사미 70명과 식참하나니 24명, 총 94명의 예비스님들은 인천의 스승으로 전법에 나서는데 목숨을 다해 계를 지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지극한 정성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교화하고 회탈의 진리를 얻게 하겠나이다. 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8박 9일간 진행되는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은 오는 28일에 회항하며
수계 살림을 마친 예비 스님들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조계종 정식 스님이 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과 중국은 불교를 매개로 한 정신적 유대로 이어져 왔다며 양국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에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고 중국을 통해 한국의 불교가 전해졌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 종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교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세계 불교 포럼과 한국 불교 지도자 해외 성지 순례로 중국에 다녀온 일정과 올해 방중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이빙 대사도 역사적으로 불교 문화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 유대를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해주고 있다며 양국 종교 교류가 국민 우호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가 많은 전란으로 뒤엉켜 있는데 불교 교류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보탬이 돼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한국 불교 문화의 한 축을 이룬 사찰 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 오랫동안 한국 식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사찰 음식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 동국 이상국집을 비롯해 조개 진각국사 오록 등 문헌에서 관련 기록이 확인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찰마다 조리법이 다르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전승체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즉시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발표해 이를 계기로 사찰 음식이 국민 심신 건강 증진과 한식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또 사찰 음식 문화를 온전히 보존 계승하고 국민과 세계인이 사찰 음식에 깃든 정신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길이 10m의 대형 불화, 부산 범어사 괴불도와 이를 보관하는 괴불암이 국가등록 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8일 부산 범어사 괴불도 및 괴불암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범어사 괴불도와 괴불암은 1905년 금호 약효 등 근대 대표 수화승들에 의해 제작된 대형 불화와 이를 보관하는 함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부산 범어사 괴불도가 전통 불화 도상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음영 기법을 적극 활용한 20세기 초의 시대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있어 근대기 불화 연구의 이정표가 될 만한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괴불암은 괴불도와 같은 금속 재질의 문양 장식이 있어 같은 시기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대 불교연구회 불연이 재창립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재학생의 10%가 불연회원이라고 합니다. 불연 개강법회 김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구 사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자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행복은 어떻게 찾는 것인지 질문이 쏟아집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개발해서 어떤 고정 수입 있는 직업을 반드시 얻어야 돼. 그게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을 길러야 돼요. 서울교육대학교 불교연구회 불연 회원 학생과 동문 50여 명이 개강법회를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2019년 재창립한 서울교대 불교연구회 불연은 재건에 성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교대 재학생은 1289명인데 불연 회원만 120명을 넘었습니다. 50여 개에 달하는 동아리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회원 수입니다. 새 학기 추가 회원 모집을 마치면 전교생의 10%가 불연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불연을 이끌고 있는 이은채 회장은 불교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의 문화적 측면이나 이런 법회와 같은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불교와 더 친해지고 불교를 통해서 이익과 행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더니 많은 회원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불연의 재창립과 성장 배경에는 과거 불교 학생회 동문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법회 때마다 식사비와 활동비를 보태며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봉은사의 후원금은 회원들의 연등회, 템플스테이 등 불교 문화 활동비로 쓰여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문화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함양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불연.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휴식처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전하는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 제25대 이사장에 철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0일 능인중고등학교 내 반야전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장 오심 스님과 구미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월담 스님, 홍은표 능인고 교장, 김익수 능인중 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심 스님은 불교 인재 양성에 모두 노력하자며 철산 스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철산 스님은 한국의 명문사학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철산 스님은 전국 선원수자회 의장, 포항사업연합회장, 문경대승사, 각화사 주지 및 선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중림사 주지 및 선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불자들의 배움터 빛고을 아카데미가 지난 18일 자비신행회 지혜홀에서 개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좌는 6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7시 구도청 인근 자비신행회 2층에서 불교와 친해지는 12가지 교양 수업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불교를 알아가는 첫걸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워가길 당부했습니다. 불교 역사, 문화, 부처님의 생애 등 이론 강의와 불교 문화 답사 체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붓다회 광주 불교사찰 순례단이 충북 무량 약수사와 보은 법주사로 구법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5일 순례 단원들은 지도법사 정심사 주지 석원 스님과 무량 약수사와 법주사를 순례하며 전법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전국 명찰을 찾아 법을 구하고 있는 순례단은 다음 달 19일 충남 개심사와 부석사로 구법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3월 셋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멸빈 징계를 받은 스님들은 사면 논의에 대해 기대보다는 초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봉산 영국사지에는 유물 전시관이 지어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명상 등 불교 문화를 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6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멸빈자 사면 관련 특별법과 종언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멸빈 징계를 받은 스님들은 초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994년 멸빈된 원두 스님은 중앙종회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한 표의 반대라도 있다면 이는 또 다른 분열을 만드는 일이라며 직위를 회복하는 것보다 종단 화합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 멸빈된 종원 스님은 사면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좌 보각 스님은 당시 종원 스님이 왜 멸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종원 스님은 세납 93세로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각 스님은 종원 스님에 대해 외출이나 전화통화도 어려울 만큼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멸빈자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진경 스님은 스스로 사면받길 원했던 적은 없지만 다른 스님들의 사면이 추진된다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멸빈 징계를 받은 스님들은 세수가 90세를 넘나들고 거동조차 불편한 경우가 많아 이번 임시회의가 멸빈자 사면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원석 도봉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영국사지에 전시관과 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숭유 억불의 조선시대 서원을 짓기 위해 폐사된 것으로 알려진 영국사지에 전시관과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출토된 불교, 유교 유물을 전시해 유불 화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구청장은 문화센터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 정신건강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조계종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사진은 연간 370만 명이 방문하는 도봉산 초입에 위치해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대중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진호 스님은 유불화합의 공간으로 선명상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면 국민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행자의 모습으로 원적에 든 현기 대선사와 마지막까지 어려운 이웃과 인재불사를 위해 남김없이 회양한 비구니 만호 스님. 두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 사보대중에게 무겁고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3월 22일 토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